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바로 A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동기들하고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모였어요. 20년 넘게 못 만난 친구들도 있어서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아직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를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들 중 가장 예뻤고 외모에 따라오는 에피소드도 많았던 친구였어요.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 그 친구가 또래들보다 10살은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딱히 고생하면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일까 싶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며 외모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며 자기 위로를 하기보다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그동안 외모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오히려 외모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풍기는 분위기랄까, 나이 든 사람 같은 느낌이 왠지 모르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친구들 중 유독 활력 있고 젊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던데 중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젊어지는 사람들은 비결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보톡스 맞는다는 말밖에 안 해요. 성형이나 시술 이야기 많이 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많더라고요. 동안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거울 속 제가 오늘따라 늙고 지쳐 보이네요. 나아 보일 수 있는 조언 부탁합니다. 여기서 사연자님을 막 혼내면서 동안에 집착한다, 나이 들수록 내면이 더 중요하다, 이러실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외모가 더 중요해진다고 느껴요. 오늘 사연자님 복잡한 심정이 다 느껴지거든요. 뭔가 옛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콕 집어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 이거 같아요. 20대 때 너무 예뻐서 인기 많았던 친구고 그 역사를 다 봤는데 지금 모습이 너무 늙고 초라한 거예요. 연예인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사용 가능한 외모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돈 쓰고 신경 쓰고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확 늙어 보이는 사람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모순이 느껴지는 거죠. 사연자님 고민 방향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해지는 건 맞다. 그러니까 신경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는 젊음 자체가 생기나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외모가 가져다주는 차별점이 한정적이에요. 물론 가장 예쁜 시기에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외모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돼서 젊은 나이에 부를 거머쥐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외모 상위 0.1%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뭐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좋은 외모가 있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갖고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근데 나이 들수록 오히려 인생의 질을 높이는 데에 외모가 차지하는 지분이 높아져요. 젊을 때의 외모는 대상화되면서 가치평가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보는 사람만 보기 좋지 나한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자원이 외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적당히 예쁜데 알바 자리가 많이 들어와. 카페 같은 건요, 시급도 더 쳐줄 테니까 일하라는 데가 많아요. 이러면 외모가 돈을 더 벌어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외모 원툴로 이득이 되는 일들은 다 부가가치가 낮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연예인 할 만한 외모는 어차피 극소수니까 제외할게요. 괜히 외모 보고 들이대는 이성들만 많아지고 본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인생이 피곤해져요. 근데 중년 이후의 외모는 대상화되는 가치가 아니라 나만의 가치가 돼요. 젊음이라는 자원은 다 같이 공평하게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잘 관리해서 젊은 에너지를 더 보존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특정 나이대를 지나면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가 달라져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가 외모로 드러나거든요. 눈가에 주름 많다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근데 한 5분만 소통해 보면 점점 그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이 들게 느껴지는 거하고 그 사람이 싫은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나중에 가면 너무 나이 든 느낌인 사람하고 싫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노화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 인과관계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연자님도 그 친구분한테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지 보시고요. 본인한테도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자세와 걸음걸이를 체크해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동안이다 하면 이 얼굴 부위만 생각하죠. 이것도 무리는 아닌 게 동안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 보이는 얼굴을 뜻하니까요. 오늘 말하는 동안은 얼굴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사람은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고 팽팽한데 이상하게 자기 나이보다 많아 보여. 이런 이미지인 사람들이 자세하고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똑같이 구부정해도 젊은 사람들이 거북목인 거는 경추 문제인데 노화로 구부정해지는 건 흉추 문제거든요. 나이 들어서 자세가 안 좋으면 목만 숙여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앞으로 쑥 나오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노인의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지 연구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턱 당기고 허리 펴는 것만으로도 5년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으실 때 잘 나오고 싶으면 좀 어색하다 싶게 허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정말 큰 동안 요소예요. 소설 같은 데에 보면 성큼성큼이라는 의태어가 쓰이는 인물 이미지가 어때요? 젊거나 기운이 넘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묘사할 때 나오죠. 이 성큼성큼이 보폭이 큰 시원시원한 걸음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일수록 보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걷는 모습만으로도 전체적으로 확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지금부터 어깨 펴자, 성큼성큼 걷자, 습관을 바꾸자 이런다고 자세나 걸음걸이가 바로 달라질까요? 사실 이런 실루엣이 노인의 이미지를 주는 게 근육이나 관절이 퇴화하는 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허리가 굽는 건 등 근육, 그것도 위쪽 등 근육이 약해져서거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좁아지는 것도 고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지고 둔근이 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운동을 해야 자세나 실루엣이 좋아져요. 그것도 걷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죠. 한 40대 초반까지는 그냥 햇빛 별로 안 보고 한꺼번에 큰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동안이거든요. 이걸 인터넷에서 백수동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로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 당연히 고통과 번뇌가 있긴 한데 그게 몰아치는 종류가 아니라 서서히 잠식되는 신으로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미간을 찡그릴 일이 없는 종류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뭘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동안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분들이 확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활동을 안 하면서 남보다 빨리 노인 실루엣이 돼서 그러는 이유가 크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느 나이대시건 하루빨리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근육 운동을 시작해서 체형 보정이 별로 안 되긴 해요. 그런데도 운동 시작하면서 키가 3cm나 컸어요. 지금 키가 대학 시절보다 더 커요. 저는 몇 년째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투와 발음이 의외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첫인상은 너무 젊어 보였는데 5분 만에 갑자기 확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투나 발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언어를 통하게 되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하고 시각적인 요소가 같이 인식에 작용을 해요.
우리 뇌는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젊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원래 신체 노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발성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호흡도 딸려서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보다 젊은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희미하게 내면 노쇠한 인상을 줘요. 이러면 얼굴 안면거상 해도 나이 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노쇠한 이미지가 마이너스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청각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을 꼭 필요할 때만 하려고 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일부러 만나거나 같이 일하거나 하고 싶겠어요? 부모님한테나 에너지 들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고 발음도 뭉개서 입 안에서만 웅웅거리고 이러면 확 나이 들어 보이면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목소리로 나이 드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 드세요? 사람의 성대는 인체에서 가장 늦게 노화가 오는 기관 중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짱구 목소리에 더빙하시던 박영남 성우님, 제 딸이 어른 될 때까지 짱구 목소리 연기하시더라고요. 시대별로 그 시대의 젊은 주연 연기하는 최고 성우는 중년 이상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나이대를 알아맞추는 건 대체로 말투 때문이라고 해요.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말투를 쓰면 그래서 젊어 보여요. 너무 느리게 말해도 본인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유튜버 분들이 도무지 나이가 짐작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정말 외모 때문만은 아닌 게 이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오래 하셨으니까 리듬감 있는 말투, 분명한 발음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중년 이상인데도 20, 30대처럼 느껴져요.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확 나이 들어 보이는 습관 중 하나가 대화할 때 집중력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뇌가 노화하면 전두엽이 퇴화하면서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원래 그 나이가 되기도 전에 노쇠함의 특징을 보이면 그냥 그 나이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 말을 지그시 듣거나 들은 말에 맞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상대방이 확 나이 든 사람으로 느껴져요. 젊을 때 집중력 없으면 그냥 산만한 건데 나이 들면서 집중력 없으면 10년, 20년 확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까 고민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상대방 말을 잘 듣는 연습을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이거 동안 얘기하는데 무슨 뜬금없는 말이 나오냐 싶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깊은 관계가 있어요. 노화나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내면의 노화와 외모의 노화는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젊으면 외모도 젊다는 거예요. 한국의 호의적인 걸로 유명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샘 리처드 교수 아세요? 수업 중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녀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이 60대 후반이에요. 백인들이 보통 피부 노화가 빨리 오니까 딱 얼굴만 보면 그 나이로 보여요. 근데 영상에서 움직이고 말하고 표정 짓는 걸 같이 보면 도저히 그 나이로 안 보이거든요. 많아야 50대 정도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문화권을 연구하고 호기심이 반짝반짝하는 태도가 사람을 굉장히 젊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언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남들이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현재나 미래형 단어를 많이 쓴대요. 요즘, 최근, 새로, 앞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단어들이 예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자기 나이보다 나이 든 걸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언어를 많이 쓰더래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우리 때는 이런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늙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외모도 실제로 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동안에 집착하면 그게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음이라는 시기에 좋은 가치 중 하나가 에너지잖아요. 내면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외모로 나오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동안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동안이 될 거다. 이게 목표가 되면 그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을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월을 너무 또 정통으로 맞을 필요는 없죠. 지금 실리콘밸리 CEO들 사이에서 동안 시술이 유행이라고 하죠. 기업의 혁신의 아이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테크 기업 창업자들이 나이 들기 시작하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이미지를 줄까봐 그런다고 해요.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신경 쓰는 거죠. 여기서 또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젊은 내면이 외모를 젊게 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먼저 외모를 젊게 하면 내면이 젊어지는 데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 기업가들이 외모 그루밍을 하고 젊어지면서 내적으로도 과거의 혁신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로도 읽혀요. 결국 사람의 젊은 이미지는 젊은이들을 흉내내려는 발악이라기보다는 늘어난 수명만큼 더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자는 의도로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 과정에서 현대의학의 도움과 여러 습관 교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